윤석열 대통령도 옥중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변호인단이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억울한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구속 이후로는 첫 메시지였는데, 장효주 변호사님, 윤 대통령도 일단 이런 지지자들의 다소 이제 난동에 가까운 폭력 행위는 좀 본인에게도 그렇고 지금 사법 절차를 두고도 또 여론을 두고도 봤을 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상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좀 더 강하게 말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까지 좀 나옵니다. 특히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침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법원에 가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이제 법적인 적용 뭐 말씀 많이 주셨는데 뭐 특수공무집행 치상 같은 경우에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적용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소요죄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 이하이기는 한데 소요죄가 만약에 성립되면 이게 다중이 집합해서 뭐 폭행, 협박, 손괴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소요죄로 검토해서 소요죄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입증이 좀 더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이기 때문에 다중을 하나로 보고 좀 입증에 나갈 수가 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범죄이기 때문에 개별 한 명 한 명을 다 또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요죄 부분도 저는 검토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찰에도 경고합니다.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도 과했다.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또 일부 유튜버들이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차는 모습도 영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경찰이 지나가면서 저렇게 발로 툭 건드리고 지나가죠. 뭔가 시비를 거는 듯한, 불만을 드러내는 듯한 저런 행동들도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게 이제 동영상 같은 데 다 남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런 걸 중계하는 뭐 유튜버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저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과연 전체적인 이 폭력 사태의 뭐 일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전체적 흐름을 좌우하는 문제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측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런 장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뭐 양비론처럼 하는 부분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한 저런 방식을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뭐 법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CCTV 같은 것들이 다 있고요. 또 영상으로 찍은 것도 있고, 뭐 일부 종편 같은 경우는 실제 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가서 뭐 이 상세히 찍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보면 아마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경찰이 만약에 이제 저런 행위를 했으면, 고의로 했으면 경찰이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었고, 경찰이 조심해야 되고 더 유의를 해야겠지만, 저 전에 권성동 대표의 저 발언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네. 마치 양비론처럼 경찰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공당의 대표로서,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법원이 불법이다, 이렇게 불법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지지자들이라든지 또 과도한 지지자들은 불법에 대한 우리가 항의하는 것은 저항권이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결국 그 단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등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가 더 강력하게 폭력 행사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그 단초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건택 의원님의 지적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난동자들이 영장 심사를 맡았던 판사 이름을 부르고 또 욕설하면서 법원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공개가 되니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이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대답을 내놨는데요. 어떤 말 했는지 들어보시죠. 폭력 사태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선동한 결과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누가 선동했죠?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죠? 백골단 기자회견 아니, 주선하거나 아니 그게 무슨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질문도 팩트를 갖고 질문하셔야지 아무리 기자라고 하더라도 나무 들은 얘기 갖고 네. 그냥 한거리 떠드는 소문 갖고 질문하시면은 네네.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선한 건 사실 맞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네, 저렇게 지금 대응을 했습니다. 발끈하는 모습이었죠. 팩트를 가지고 해라. 우리 선동한 적 없다. 아까 권성동 의원이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원인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같이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데 그거에 원인 제공을 하거나 뭐 선동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를 명백한 증거 없이 하는 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극단주의가 왜 등장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미국의 이론을 보면은 극단주의 이론이라는 거는 이 시스템 안에서 내 의견이 관철될 기대가 사라졌을 때 발생을 한다. 이 시스템 안에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고 상대방이 이걸 가지고 이익을 취했을 때 다시는 나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 저는 저 시위에 나선 분들이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하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자꾸 이제 기름을 부어넣는 행위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누구의 경우엔 기각됐는데 라는 게 대본에 나오거든요.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불신이 쌓여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이제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코트넷이라는 판사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네. 이제 그런 논란들을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중앙지법으로 오고 공수처법에 의해서 올 수 있었고 그러나 저는 사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달리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승복하는 게 맞고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고 싶으면 헌법에서 부여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데 네. 그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물리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리력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헌법에서 예정한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 각자의 책임 영역에 대해서 논하는 건 좋으나 이 물리적인 거를 연결해가지고 네 탓이다라거나 이렇게 하는 네. 거는 양쪽 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선동을 했느냐 여부도 아직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지만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네. 해서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그건 안 것은 되죠.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폭력 사태를 놓고 새 출발을 위한 진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새 출발을 위한 진통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최병민 의원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윤석열 정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일종의 뭐 겪어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뭐 꼭 새 출발을 위한 진통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되나요? 그 어떤 식으로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력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저는 먼저 나왔어야 될 논평이 아닌가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일이 어차피 벌어졌으니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전후 좌우 그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 처벌하는 건 처벌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한 것 아닌가. 새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런 폭력 사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 당연히 강조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이유로든 이런 폭력 행위들은 용납될 수 없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는 이런 혼란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다. 결국 위로의 메시지를 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지금과 같은 혼란한 시기에서 또 국민들께서 이런 법원에서 막 폭동이가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을 그런 불안감이나 혼란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어서의 또 희망의 메시지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지금의 현 상황이 너무나 혼란하고 또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에서는 이런 국민들께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더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